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자책과 그림책 큐레이션 8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주제는 여행이나요. 여행.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은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가 끝나니까. 정말 삶은 언젠가 끝나는 우리 즐거운 여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 전자책은 달콤살벌 나의 금강산 방문기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제 부제는 공짜로 북한 금강산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꽤 됐죠. 결혼 초기에 이제 금강산을 공짜로 다녀온 저의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그 이제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대 후반때 그 유한 킴벌리 대리점을 다녔었는데, 그때 유한 킴벌리에서 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라고 이렇게 전국에 나무심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북한도 했었는데, 거기 제가 뭐 유한 킴벌리 직원으로서 간 게 아니라, 그때 홈페이지에 어떤 사연 공모를 했어요. 제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접수를 했는데 당첨돼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금강산을 다녀왔죠. 이제 그때 우리가 그 해안가에서 여성분이 총기 사고 나기 전이라서 그때는 현대 아산에서 관광이 이어질 때였어요. 2박 3일 동안 정말 이제 버스 10대 정도 갔었죠,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그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제 북한 들어가면서 이제 말로만 듣던 그 민둥산들, 나무 없는 산들 쭉 보면서 막 가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그 시대에도 이렇게 소 끌고 소 쟁기 끌면서 농사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나라 한 60년대 모습처럼 그래서 북한의 그 호텔에서 방 잡아서 뭐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옥류관 평양 냉면도 먹어보고 아리랑 공연도 보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산에 나무도 심고 또 그 다음날 금강산 가서 금강산 전경도 보고 구룡폭포 보고 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생생한 경험을 책으로 만든 책이고, 기억나는 것은 금강산이 굉장히 아름다웠었고, 아름다운 와중에 또 우리 왜 그 북한에 보면은 이렇게 산들이 많은 절벽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그 좀 살벌하게 뭐 김일성 찬양 이런 거 써놓고 막 붉은색으로 막 실돼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름다운 풍경과 언밸런스 되는 그런 걸 느꼈었는데, 또 느낀 거는 정말 그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만약에 저거를 이렇게 그리고 했으면 굉장히 사람이었을 텐데, 그 안전 장치 없이 했다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줄에 매달아 작업하다가 떨어져가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었고, 하여튼 뭐 다양한 경험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의 제 경험과 감정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책입니다. 여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행이요. 네네. 여행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뭔가 일탈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쉼도 될 수 있고, 뭐 공부도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딱히 그렇죠. 어디 뭐 우리가 어디 밖에 놀러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여행은 그냥 삶 같아요. 삶이 여행 같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일상도 그렇고 모든 게 여행이죠, 뭐. 저는 보통, 마음을 쉬러 간다는 생각을 할 때 여행을 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고 싶을 때, 주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갔다 오면은 거기다 이제 다 이렇게 툴툴 이제 털고 와서 다시 또 새롭게 일을 하고 그러는 성격인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여행을 간다 하면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해서 오늘 딱 금강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금강산을 다녀온 방문 여행이라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 문득 갑자기 떠나는 여행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즉흥적으로, 음, 가끔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죽이 맞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가끔 뭐해? 갈까? 그러면은 거의 이제 가까운 데라도 가서 휙
바람 쐬고 바다 보고 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딱 뭔가 이렇게 여행을 갈 거야 라고 계획을 잡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챙기잖아요. 많은 것들을.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챙기게 되고, 대표님은 남자분이라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아이 거, 내 거, 남편 거, 또 가서 뭔가를 써야 될 것들. 그래서 가방이 뿌러뿌러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요 아이가 자기보다 몇 배 큰 가방을 들고 가죠. 엄청나게 큰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근데 이 가방을 여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담고 갔을까요? 가방에 뭐 꽉꽉 채웠지만 네, 그래도 뭔가 이 부족해 보이네요. 가방 안에 꽉꽉 채워진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날 아침 여행이 시작되었을까 동시에 여행이 시작되고 여행이 끝났을 때는 이 가방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쩌면 이 가방 안에 든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필요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것도 어렵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필요 없는데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물건들도 많거든요. 근데 네. 특히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 경험들 또는 물건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가. 근데 그게 힘든 것도 있을 거고 아픈 것도 있을 거고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거고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비워내야지 비로소 뭔가가 보이고 덜어내야지만 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이 아이가 여행에서 느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갖고 왔고요. 간략하게 이제 책을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보세요. 어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 도시는 깨어나 이미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도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색이 많이 보이세요? 붉은색이 보이네요. 그죠? 주황색. 저기 보면 책포지도 마찬가지로 주황색이 더 많죠. 보통은 우리가 바탕이나 하늘이 무슨 색일까요? 푸르고 파란색이잖아요. 하얀색이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표지도 그렇고 이 안에 시작된 도시의 바탕도 그렇고 주황색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끝나는 무렵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봤던 푸른 나무와 푸른 하늘이 보이죠. 이 책이 원래는 이제 환경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삶을 필요 없는 것들을 비워내서 내가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도 저는 봤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덜어내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버리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아이는 이 많은 것들이 가방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챙겼겠죠. 이 많은 것들을 챙겨가면서 저희 하나씩 여행을 하면서 버리게 돼요.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보여 아이가. 이 어마무시한 짐들을 우리 삶의 무게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삶의 무게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듯이 이것들을 하나씩 덜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시간마다 엄습해 오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결국에 지치게 되고 지치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을 생각 안 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현명하게 이 친구는 이런 고비를 지나요. 파도 치는 바다를 건넜을 때 어떻게 여기를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 이제 가방에서 짐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내가 쓰지 않는 것들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비워낸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부딪히면서 겪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고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조금씩 그 무게를 나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누르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이 곳에서도 자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게 되고요. 그러다 이렇게 혼자 지쳐 있어요. 혼자 지쳐서 있을 때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할 때 그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가장 힘든 거는 내가 힘든 거를 외롭게 혼자 감당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럴 때마다 가방에 있는 짐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그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필요 없는 것들은 남을 주거나 베푸는 삶도 들어가죠. 베풀어주는 삶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장면마다 아이가 견뎌내고 아이가 헤쳐나가는 그런 현명함들이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바뀌어가는 환경이 되게 안 좋은 탁한 환경 속에서 이 많은 변해 있는 환경들을 작은 씨앗 하나로 시작해서 작은 나무를 발견하고 작은 나무를 심으면서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죠. 아이 하나로 인해서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을 전파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행으로 시작해서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겪고 부딪히면서 그거를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면서 또 다른 내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 여행에서 돌아와 그것들을 바꿔나가고 사람들을 바꾸는 거. 어쩌면 이야기가 되게 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삶의 이야기는 다 뻔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비슷하고 환경이 다를 뿐이고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같이 간다는 것들은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불변의 법칙? 그 불변의 법칙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게 이 책 한 권에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 대표님의 여행과 이 아이가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들, 대표님이 여행해서 삶을 배우고 그것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힘과 즐거움을 얻듯이 이 아이가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밝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푸른 세상을 선물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친구는 푸른 세상을 선물했듯이 대표님의 여행에서 여행을 다녀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진 책으로 제가 한번 크리에이션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듣기 전에 표지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작고 여행 가방이 크다는 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어떤 야자수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냥 그런 얘기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제서야 그 조그만 아이와 큰 가방이 보이네요. 그죠. 문득 여행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저희가 연초에 여행을 가고 휴가 때 또 여행을 가고 연말에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갈 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가족여행 간다던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던가 연초에 갈 때는 또 새로운 날을 다짐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느끼는 여행과 대표님이 금강산을 다녀온 여행기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서 여행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아까 요 가방 말씀하셨을 때 또 생각나는 어떤 책에서 본 건데 그 책이 제목이 아마 뭐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달은 것들인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이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갔대요. 굉장히 이제 등산 가방에다가 많은 짐들이 있었죠. 뭐 최신형 침낭에 뭐 이렇게 버너에 그런 거 캠핑 장비를 막 가져갔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마사이 쪽 원주민을 만났대요. 그 원주민 족장이라 그러죠. 추장을 만나서
막 자랑하려고 이제 막 질문을 꺼냈잖아. 둘 다 꺼냈죠. 이거는 뭐고 막 설명을 해 쫙 펼쳐놓고 그 추장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한번 질문을 하더래요.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받고 한 일주일 동안 머리가 멍해서 굉장히 사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많은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맞아, 맞아. 이 사람이 그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왔었고, 그 본인에서 또 의문이 드는 거죠. 아, 과연 이것들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다 나눠주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막 수많은 일들, 뭐 수많은 물건들, 어깨 무거운 짐들 많잖아요. 아, 이것들 날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그게 분명히 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이제 보일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날 아침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에서는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른 새로운 여행이 시작돼서 바뀌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오늘 처음 이렇게 저희 이제 보려고 들어오신 혜영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정말 뭔지 모르고 음, 들어왔는데, 우선 저는 그날 아침 여행 정말 이 표지만 보고 왔을 때는, 주황빛이네? 그러면 지금 해질녘인가? 해가 뜨려고 하는 시간인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에 있어서 정말 많은 짐들을 챙겨가잖아요. 특히 엄마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비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짐들을 챙기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은 저에게 여행이 아닌 거죠. 정말 맞아. 해야 할 일이 돼버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여행했으면 하는 소망도 있긴 하지만, 물론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 좋지만 정말 바리바리 짐을 싸게 돼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짐까지 오버해서 쌌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버린 역할이라는 것도 생각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나방에서 얘기해주신 금강산 방문기는 되게 재미있다. 왜냐면 저희가 딱 막혀버렸잖아요. 정말 금강산 여행길이 있는데 미리 다녀오신 분의 되게 그것도 나 대표님 엄청 젊으신데 이렇게 되게 젊으신 분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강산 여행은 맞아, 정말 맞아. 할머니 맞아, 맞아. 할아버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또 부부 같이 갔다면 특히 재밌을 것 같은 북한에 억류당할 뻔했던 아내, 막 이런 부분이 조금 호기심을 좀 자극되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행으로 되게 좀 여러 가지 책 만나면 재밌겠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좀 더 읽어보고 싶은 게, 환경과 어떻게 좀 연결이 돼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 맞아. 여행의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그 내려놓기가 정말 인생에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와, 그걸 어떤 계기로 그렇게 내려놓을까? 또 궁금하게 돼. 맞아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이 책이 뻔한 스토리, 뻔한 전개로 어쩌면은 이제 교훈적이다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환경의 변화와 그 환경을 아이가 바꾸려는 것과 근데 그게 여행으로 시작됐고 여행을 하면서 삶을 배웠고 그 삶을 배우면서 어쨌든 다른 세상의 다른 여행의 시작점을 만들어준 책이어서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주제로 금강산 방문기를 말씀하셨을 때 이 책이 딱 떠올랐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혜영 대표님 오늘 참석 기념으로 제가 요 전자책을 우리 은미 대표님 드릴 테니 은미 대표님께 한번 전달해 주시면 선물로 한 것도 보내드리고요. 요 우리 북한의 억류날 이야기는 그 생상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한번 쏴드리겠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북한에서 못 돌아올 뻔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다 보면 그런 에피소드들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거든요. 아이고, 어떡해. 네, 그것도 헐. 첫 해외 여행에서 그래가지고 정말 그 에피소드도 나름 재밌었거든요. 야, 근데 엄청 그러네. 당황스럽겠네.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았죠. 훔쳐간 어, 거니까. 어우야. 여권이 돈 주고 팔릴 거니까. 그래서 맞아. 중국은 그런 게 심해갖고. 예, 한국 여권 비싸게 팔리는데 제가 이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시간 네, 많아요. 해주세요. 궁금해. 대학교 때 이제 교수님 따라서 한 달짜리 이제 연수로 그러니까 자매 결혼 학교를 딱 가서 처음 해외 연수다 너무 신나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엄마가 신발 밑창에 보관해라. 그러면 괜찮다. 정말 음. 옛날 어르신 말대로 첫 해외여행이니까 지금 신발 밑창에 돈을 막 위안화 처음 막 해가지고 막 가져가기도 했고 그 상태로 갔다가 근데 정말 여행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찌됐든 정말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대학생 오빠들이랑 정말 내 모든 속옷까지 다 뒤지면서 여권을 찾으려고 모든 10명의 사람들이 내 방과 내 짐을 다 뒤졌는데도 이제 여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난리가 났는데 이제 이틀 만에 3일 만에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다행이었던 게 교수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한국 대사관, 북경 베이징이었으니까 북경 대사관에 갔어요. 근데 제가 여권이 없으니까 저를 안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음, 교수님은 보내주는데 저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야, 뛰어! 하는 순간 막 정말 대사관에 정말 정말 북한 사람 막 그거 하듯이 정말 대사관에 이렇게 점프해서 뛰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딱 뛰어 정말 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님 말이 직원 앞에서 야 울어 그러면서 정말 울고 가지고 정말, 막 정말 그래가지고 다행히 자매결혼 맺은 학교가 있는데 중국은 약간 관계라고 해서 그게 너무 중요해서 어쨌든 음. 자매결혼 맺은 학교 학생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황을 그때 한번 이야기하고 학교장, 음. 정말 학과장이, 그러니까 뭐냐, 대표가 나와가지고 거기랑 연결해가지고 선물이랑 돈이랑 해가지고 여행자 증명서라는 거를 보름 만에 받았어. 그래가지고 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럼 큰일 날 뻔했네. 네, 그거 한 달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한 달 어학연수 마치고 딱 들어오는데 공항에 들어올 때 저는 따로 부르는 거예요. 여행자 증명서니까. 그래서 너 솔직히 말해 여권 돈 주고 팔았느냐. 나한테 공항에서 신문하는 어머머머.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왜냐면 그때 2004년이니까. 그러네. 네, 2002년에 갔구나. 그때 2002년 월드컵 끝나고 가서 중국이 반환 감정이 좀 있을 때였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힘겹게, 울고, 큰일 날 뛰어가면, 뻔했어요. 중국은 네, 진짜 무서운 동네여가지고. 덕분에 또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 들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와, 야, 그럼 좋네요. 그것도 어쨌든 달콤 살벌한 중국 방문 이야기. 그러네. 맞아, 맞아. 아니, 그럼 우리가 맞아. 만약에, 그러니까 제목이 억류당할 뻔한, 와, 뭔가 에피소드가 있겠다 해서 제 에피소드가 이렇게 교차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만약에 혹시나 해외여행 갔다가 그런 일처럼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관에 가야죠. 대사관에 가서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네. 되는구나. 여행자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대사관에서는 여건이 없으니까 근데 다행인 건 제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렇게라도 이제 증빙이 됐던 거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안 해주던데, 거기 걔네들은 진짜 저기에서 안 해준다 네네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대학생 같이 간 사람들이 다 여행 자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뇌물 줄 거, 그래서 음. 한국 술이랑 뭐 선물이랑 해가지고 모아서 돌아왔다는 소리. 아이고, 살벌한 경험 아, 하셨네요. 살벌한 여행이었다, 진짜. 그나마 그 대학교 때여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짧게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 이 책의 주인공 아이처럼 어떤 우리 삶의 큰 여행 가방에 있던 큰 무거운 짐을 내려놨던 경험? 뭐 우리 내 어깨에 졌던 무거운 짐을 이렇게 편하게 내려놨던 경험 한 개씩 있을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지만 생각나는 게 아무튼 제가 한 2, 3, 4, 5년 전에 우울증이 되게 와서 한번 죽음이 현실을 깨달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노래 있잖아요. 삶은 여행 언젠가 끝나니까요. 끝난다는 말이 언젠간 다 죽으니까 예를 들어 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도 죽으면 다 끝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는 힘듦이 그렇게 힘들게 안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런 죽음을 느껴보았던 그걸 통해서 정말
죽음이 현실이고 이 시간이 유한하고 이 삶이 감사함을 느껴서 굉장히 삶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 죽으면 끝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죽음이 딱 나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서 하여튼 굉장히 가벼워진 경험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첫애를 낳았고 둘째를 낳았을 때부터 이제 모든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픈 아이에 대한 짐이죠. 저도 모르는 삶의 무게가 계속 그 아이로 인해서 어깨, 모든 정신,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둘째 때문에 첫애를 챙겼지. 물론은 챙겼는데 그게 이제 내가 챙기는 것과 아이가 받아들이는 챙김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저는 항상 짐이었고 항상 커다란 여기에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성장을 했고 아이들도 성인이 돼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느끼고 알게 된 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이해하고 잘 이제 살아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저도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작은 아이가 지금 진행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사실은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을 감추면서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얼굴에서 제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어쨌든 자식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얘를 어떻게든 지켜줘야 된다는 그 무게도 있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노후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계속 이렇게 책임져야 되나라는 그런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커다란 가방 안에 있는 무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민혜영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10년 만에 이사를 하다 보니, 맞아. 어머, 이사 잘 하셨어요? 네. 물어본다는 게.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짐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아이 어렸을 때 정말 쓰던 정말 막 가지 수건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8살이, 9살이니까 첫 이사인 거죠. 태어나서. 첫 이사여서. 그러고, 저 10년 만에 정말 진짜 많이 버린 것 같아요. 책도 한 500권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지만, 짐도 정말, 베란다에 있는 짐도 정말 많이 버린 것 같고,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사를 통해서, 그래. 하면서 조금, 특히 제 집이 그래야 돼. 아닌 곳에 오니까, 이게 내가 사서 오면, 뭐 그럴 텐데, 이게 전세집에 사니, 버려야 돼. 내 집이 아니니까 뭔가 약간 더 비워내고 살아야 되는구나를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아이 짐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저도 짐 정리하는 걸로 좀 많이 느껴지긴 했어요, 정말. 저도 당장 해야겠네요. 귀찮아서. 오늘 어쨌든 여행에 대해 나눴지만은 또 뭐 삶과 비움, 행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네요. 그죠? 이렇게 또 오늘도 그림책과 전자책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혜영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은매 대표님 통해서 전자책은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기 너무 다음 벌써 9편이 기대가 되네요.